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이슈를 가장 깊이 있고 가장 균형 잡힌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시사 대담 프로그램 균형추입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 8차례 불출석하면서 재판부가 결국 피고인 없는 궐석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치주의의 중대한 시험대라는 평가와 정치적 파장이 최고조에 달한 지금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오늘 균형추에서 이 문제의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윤지아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 분석가 추균형 시사평론가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론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추균형입니다. 평론가님, 전직 대통령이 그것도 내란이라는 매우 중차대한 혐의로 피고인석이 빈 채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참으로 착잡하고 엄중한 상황인데요. 먼저 이 문제가 왜 지금 우리 사회에 이토록 중요한지 그 역사적 맥락과 배경부터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헌정사상 초유라는 말이 모든 상황을 압축합니다. 과거 전직 대통령들이 법정에 선 사례는 있었지만 내란 혐의로 또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궐석 재판이 열리는 것은 처음입니다. 이 사건의 배경을 이해하려면 두 가지 축을 봐야 합니다. 첫째는 사법적 차원입니다. 검찰이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내란 혐의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증거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형사소송법상 궐석 재판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가 법리적 쟁점의 핵심입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8차례에 걸쳐 소환에 불응하고 사실상 재판을 거부할 의사를 명백히 했다고 판단한 것이죠. 이는 사법 시스템의 권위와 실체적 진실, 규명이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재판부가 내린 고심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법 시스템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재판을 강행하기로 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다른 하나는 정치적 차원입니다. 이 재판은 시작부터 끝까지 고도의 정치적 함의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 정부와 여당은 법 앞에 평등 원칙을 내세우며 성역 없는 수사와 재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과 지지 세력은 이를 명백한 정치 보복이자 사법 사냥으로 규정하며 재판의 정당성 자체를 부정하고 있죠. 이처럼 사법적 절차가 정치적 공방의 중심이 되면서 재판 결과는 물론 과정 하나하나가 향후 전국에 엄청난 파급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원칙이 정치적 경랑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인 셈입니다. 사법적 차원과 정치적 차원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을 둘러싼 각 정치 주체들의 입장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좀 더 자세히 분석해 주시죠.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을 나눠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크게 네 그룹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우선 정부와 여당은 사법정의 실현이라는 대원칙을 강조합니다. 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법을 위반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궐석 재판 결정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재판 지연 의도에 끌려다니지 않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사법부의 노력을 존중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현 정부의 개혁 동력을 확보하고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를 노린 포석이기도 합니다. 둘째로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핵심 지지층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이들은 조작된 혐의에 의한 정치 탄압 프레임을 고수하며 재판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8차례 불출석은 이러한 재판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한 것이며 궐석 재판은 요식행위에 불과한 인민재판이라고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재판의 절차적 정당성보다는 정치적 부당함을 대중에게 호소하는 여론전에 집중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제1야당의 입장은 다소 복잡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법치주의 존중을 내세우지만 내심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신중한 태도를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과도하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하며 현 정부의 정치 보복 프레임에 일부 동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윤 전 대통령과 선을 그으며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하려는 계산도 깔려 있습니다. 섣불리 어느 한쪽 편을 들기보다는 재판 과정을 예의주시하며
전국의 흐름에 따라 입장을 조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는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와 정치적 갈등 심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로 나뉩니다. 한쪽에서는 전직 대통령의 국정농단 의혹을 철저히 밝혀 다시는 이런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끝없는 전직 대통령 수사가 국가적 에너지를 낭비하고 국민 분열만 조장한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군요. 이렇게 주장들이 맞서는 상황일수록 저희가 더 냉정하게 팩트를 짚어봐야 할 텐데요. 평론가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이 논쟁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쟁점 혹은 팩트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네, 세 가지를 짚어봐야 합니다. 첫째, 내란죄 혐의의 구성 요건 충족 여부입니다. 내란죄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폭동한 때에 성립하는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이 과연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가졌고 폭동에 해당하는 행위였음을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지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정상적인 통치 행위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찰은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는 시도였다고 맞서고 있죠. 궐석 재판에서는 변호인만 출석하기에 검찰의 공소 사실을 효과적으로 반박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둘째는 궐석 재판의 정당성과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출석을 원칙으로 하지만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이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거나 2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재판부의 결정은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제약될 수 있다는 점은 명백한 한계입니다.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그 정당성에 대한 정치적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이고 이는 사법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재판 불출석이라는 행위 자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부당한 재판에 대한 저항이라고 주장하지만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사법 절차에 대한 불복종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은 이 상반된 두 가지 프레임 속에서 과연 어떤 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에 더 부합하는 행동인지 판단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 것입니다. 혐의의 입증 문제, 궐석 재판의 정당성과 한계, 그리고 재판 불출석 행위의 의미까지 짚어봐야 할 쟁점이 정말 많군요. 그렇다면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앞으로 이 국면이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를 몇 가지 제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속전속결 유죄 판결과 정치적 후폭풍입니다. 재판부가 궐석 상태에서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하고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현 정부와 여당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웠다는 명분을 얻고 국정 운영에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지지층은 격렬하게 반발하며 정치 탄압 프레임을 더욱 강화할 것이고 이는 대규모 장외 투쟁 등으로 이어져 극심한 사회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정치가 사법의 영역을 완전히 삼켜버리는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장기전 돌입과 사법 리스크의 일상화입니다. 1심에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윤 전 대통령 측이 항소와 상고를 이어가며 법정 다툼을 대법원까지 끌고 가는 경우입니다. 이 과정에서 재판은 수년간 이어질 수 있고 윤석열 재판이라는 이슈가 상수가 되면서 국민적 피로감은 극에 달할 것입니다. 정치권은 이 문제를 끊임없이 정쟁의 소재로 활용하려 할 것이고 정작 중요한 민생 현안들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정치의 실종 상태가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극적인 입장 변화와 새로운 국면 전환입니다. 가능성은 낮지만 윤 전 대통령이 특정 시점에 입장을 바꿔 재판에 출석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1심 판결을 앞두고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간다고 판단될 때 직접 법정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국면 전환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궐석 재판은 중단되고 모든 절차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재판은 새로운 활력을 띠겠지만 그가 법정에 출석하는 날, 대한민국 정치는 다시 한번 거대한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시나리오로 가든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할 비용이 상당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 시청자들이 또 국민들이 이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시청자분들께서 3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첫째, 나의 정치적 입장을 떠나 이 재판의 절차는 과연 공정한가? 입니다. 지지하는 정치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옹호하거나 반대하는 정치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비난하는 태도를 넘어서야 합니다. 법치주의의 기본은 결과가 아닌 절차의 공정성에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전직 대통령을 법정에 세우는 것이 우리 공동체에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가입니다. 이것이 과거와의 단절과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건강한 과정인지 아니면 끝없는 보복의 악순환을 만드는 퇴행인지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궁극적인 가치는 무엇인가입니다. 그것이 법 앞에 평등이라는 원칙인지, 국민 통합이라는 가치인지, 아니면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인지, 이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를 우선에 둘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이 혼란을 넘어 우리 사회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키는 동력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절차의 공정성, 공동체에 미치는 의미, 그리고 우리가 지키려는 궁극적 가치에 대한 질문. 정말 깊이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깊이 있는 분석 감사드립니다. 평론가님. 감사합니다.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서지 않은 채 재판을 받는 낯선 풍경은 오늘 추균영 평론가의 말처럼 우리에게 수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법의 심판대 위에 오른 것은 어쩌면 윤석열 전 대통령 한 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부디 이 과정이 더 이상의 국론 분열이 아닌 우리 사회를 바로 세우는 성숙한 토론의 장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시사 대담 균형추,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지만 저희에게는 큰 후원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